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유해 남세균이 품어내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에 식수원이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면서 주민들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환경단체들은 환경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을 통과하는 낙동강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른바 녹조 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일부터 녹조띠가 목격되기 시작해 지금은 낙동강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 흐름이 느려지고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는 대구가 있는 중류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에 조류 대발생 경보가 내려진 2018년 이후 거의 6년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강 전말을 덮었으니까 이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모르긴 몰라도 조류 대발생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녹조 현상으로 유해 남세균이 급증하면 식수원이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나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수를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0.226에서 0.281ppb로 우리나라 기준치인 1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허용치인 0.3ppb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단체가 경북 고령군 지역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량인 1.9ppb가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창원대와 부경대가 환경단체들과 함께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양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1세제곱미터에 0.54 나노그램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치가 외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이제 강에도 녹조가 심하고 그게 공기 중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녹조 독이나 유해 남세균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 적으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보면 조금 더 낮은 독성에 우리 기관지가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환경당국은 정수 처리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재난 사태인데 이것을 너무 정부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작물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다면서 환경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주시와 납 재련 공장 간의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 공장은 영주시의 공장 신설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일단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불복한 공장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영주시 적소동의 납재련 공장이 항소심을 제기한 건 지난해 연말. 발암성 물질인 납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을 불승인했는데 공장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영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영주시가 불승인 사유로 든 산업집적법 위반,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공장 측은 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건너뛴 채 건축 허가만 받아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납공장은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기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손배 청구액은 무려 58억 9천여만 원.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손배액은 주로 지자체 예비비로 부담하는데 공장이 청구한 손배액은 재난 목적을 제외하고 영주시가 오래 쓸 수 있는 예비비 160억 원의 3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손해배상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법을 고의든 과실이든 법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영주 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영주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 영주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낙공장 역시도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알려왔습니다. 한편 영주 납공장 반대대책위원회는 공장 측이 당초 시에 신고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16톤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축소된 수치라며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 납공장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곤충과 여름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예천 곤충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는 직접 곤충을 만지면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한천 체육공원에서는 물놀이와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곤충 모양의 모노레일을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다양한 종류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나비 관찰원. 아이들은 평소 눈으로만 보던 나비를 직접 만져보며 곤충과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졌어요. 많이 만져보았으니까 점점 부드럽고. 특히 곤충 전문가이자 곤충 만화가인 갈로아 씨가 해설사로 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비한 곤충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줍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이곳저곳 주차장을 써야 할 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곤충이나 콘텐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좀 되게 감동을 했고요, 정말로. 곤충 수만 점을 관람할 수 있는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곤충 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또는 2년마다 개최되던 예천 곤충 엑스포가 올해부터 매년 열리는 예천 곤충 축제로 탈바꿈해 관람객 맞이에 나섭니다. 저는 벌 소리가 무서워요. 그래서 못 만졌어요? 네. 넓고 지금 마침 행사도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곤충 생태원과 함께 한천 체육공원에서도 축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커다란 물놀이장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댄스 파티와 인기 가수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더운데 이렇게 시설 갖춰져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년 숲속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축제입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여름 무더위 이기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곤충과 여름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예천 곤충 축제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대구는 벌써 28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고 열대야는 잦아들었지만 낮 기온은 계속해서 35도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체감온도는 더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구름 많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보통에서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33도, 포항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며 온열 질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등 건강관리 특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낮더위가 극심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전국 집값이 2달 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종합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5% 올라 6월에 이어 2달 연속 올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0.4%, 서울은 0.7% 상승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대구는 0.4%, 경북은 0.11%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서울은 0.54% 상승했지만 대구는 0.27%, 경북은 0.09% 하락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모두 폐장합니다. 지난달 6일 개장한 포항 지역 7개 해수욕장과 일주일 뒤에 개장한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일요일까지 막바지 피서객을 맞은 뒤 문을 닫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물놀이객이 찾을 수 있는 만큼 해경 등은 당분간 안전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여름은 개장 초반에는 장마가, 휴가 성수기에는 해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난주까지 포항의 피서객 수는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마감 결과 대구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대학병원은 물론 대구의료원과 대구보훈병원에도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모집에서도 대구 전체 병원 중 지원자가 한 명에 그쳤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하반기 모집이 극히 저조하면서 의료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달성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 화장장 관련 2심에서 달성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 화장장 사업자는 달성군 현풍읍 청하리에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로 화장로 3기와 집진시설 등을 갖추겠다며 지난해 1월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달성군은 인근 주민 반대와 경관, 환경 문제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최근 대구 서구청과 북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난 CCTV 배터리 화재는 모두 같은 국내 업체의 리튬 이온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00A시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 번 충전할 때 95%까지 충전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충전 용량을 80% 수준으로 낮추고 관내 배터리 전수 조사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북구 복현 이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실에 있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앞선 지난 12일에는 서구청 생활환경과에서도 CCTV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 8만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토지 개발업자와 폐기물 수거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도에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 성토 작업을 하면서 비소와 납 같은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사업장 폐기물 8만 3천여 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모두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원에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